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7월 초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왜 우리가 그러죠? 다이어트 식단 같은 것들 되게 주변에 대해서 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 되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닭가슴살만 먹는다든지. 제 주변에서 보면 제가 저도 체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너 평생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살 거냐? 그거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요요가 오기 마련이니까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조언을 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가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 평생 하는 거죠. 노후 관리도 당연히 이 자산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노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쓸지 지출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을 때는 자산으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도 없는 상승과 하락장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번과 유사한 혹은 조금씩은 다른 조정장을 늘 겪게 됩니다. 제가 이번 시장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과거의 사례들이나 통계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장 자체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을 대세 하락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략도 나중에 반등하면 팔아야지 이런 데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뭐 수많은 것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워낙 선명하게 매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시겠지만 주식 다 팔자. 주식 다 팔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들 하실 거예요. 주식 다 팔자.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얘기해서 주식 다 팔아야 돼. 저는 여기 주식 다 팔아야 된다고 본다. 특히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주식 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과거 사례들 쭉 말씀드리면서 회전율 97%가 나왔다. 이게 100%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하루 이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뒤 혹은 두 달 뒤에는 이보다 분명히 시장은 열기가 식어 있을 것이고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이거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다음번에 또 생기면 저는 또 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우리 생방 회원님들이나 제가 상대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주식이 떨어지고 뭐 이럴 때 진짜 막 그만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 힘든 마음은 이내 어제 일이 돼버립니다. 그 주식 투자자에게 그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거의 지금 한 7, 8년 정도를 눈만 뜨면 주식만 보고 산 사람이라서 그냥 일상의 주식인데 좀 올라가면 막 흥분하고 좀 내려가면 힘들고 못 견딥니다. 그렇죠?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주식 투자 조울증에 걸린 분들 되게 많은데 항상 좀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식시장에 몸을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주식에 넣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정 수준 내 자산이 주식시장에 등락과 동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동화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상황을 뒤로 좀 물러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산을 최소한 지키면서 시장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살만하니 시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제가 그 견디시자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다시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막 공포스럽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났잖아요. 여기가 진짜 패닉과 공포의 구간이었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부 전문가분들도 여기서 현금화를 얘기하길래 제가 뜨아 했는데 이 반등 나왔죠?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싹 없어집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없어지고요. 이 업계가, 증권 업계가 배고프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다 배고파요. 이 업계 종사자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반등을 과대 포장하는 양상이 있어요. 이제 괜찮다, 좋다. 아니거든요. 반드시 매도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잠깐 당겨주는 건데. 하여튼 저는 지금 시장이 뭐 예상했던 반등이다. 예상됐던 반등이고, 하지만 이것은 추세 전환이 되기 힘들고 기술적 반등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전쟁, 그리고 FOMC 이제 9월 FOMC라고 말씀드렸죠. 7월 FOMC 이후에 이제 9월인데 9월 FOMC에 QT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중국 공산당 회의. 요게 제일 빅 스케줄이에요. 전쟁은 모르겠어요. 전쟁은 너무나 예상이 불가능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미국 중간 선거 지금 불리해요. 바이든 민주당이.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지금 비비 법안도 통과되는 걸 보면 좌우간 바이든 그 전에 인플레이션 잡고, 인플레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폭등하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만국 공통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정권 무조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는 남미고 어디고 정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잡으려는 게 완전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미션이라서 생각보다 반등이 좀 더 나갈지도 어쩌면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상승장은 아니니까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일단 잘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금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 대전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제 상황 끝난 것 같은데 김동연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전히 말씀드렸죠. 월 12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을 해주다가, 이만큼 돈을 시장에다가 부어주다가 지금 현재 475억 달러씩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게 9월부터는 950억 달러로 확대됩니다. 회수하는 규모가. 그런데 1200억 달러씩 돈을 부어주던 상황으로 시장이 돌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 결코 이번 바닥이 진바닥일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왜 갑자기 또 찬물 끼얹느냐. 항상 준비하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계속 장 안 좋다고, 그렇게 환상이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장 안 좋다고. 그 준비를 했으면 그나마 여기 좀 덜 다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멀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디서든 다시 또 생존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금화를 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반등 좀 나온다고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안도랠리입니다. 제가 반등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그냥 쉽게 S&P 이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 제가 그때 당시에도 강력하게 주식 사야 된다, 팔면 안 된다, 여기 절대 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테슬라랑 애플 세계 최고의 주식까지 떨어졌다,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 시장은 크기가 너무 커요.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인데, 미국 채권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큰 자산을 관리하고 제가 상대하는 회원님들 대체로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큰 걸 매매를 많이 해요. 왜 큰 걸 매매를 많이 하냐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그죠? 어느 정도의 상식선 안에서의 이 버퍼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 등락 자체도. 근데 미국 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적 변동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빅테크라고 하는 세계 최대 기업, 최고의 기업들이 마이너스 50%가 났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되돌림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역으로 봐요. 지금 테슬라도 올라가고 애플도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00억 달러씩 돈을 시장에다 뿌려주던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475억 달러씩 돈을 회수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회수 규모를 늘립니다. 그런데 1200억 달러씩 돈을 풀어주던 시세에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럼 매도죠. 미국 시장 분할 매도예요. 얘네들도 여기 어디쯤인데 그게 이제 어디냐는 우리가 디테일이니까 이걸 제가 주 위클리 방송에서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뭐 여기거나 뭐 여기 한 요 어디겠죠. 제일 좋은 거는 분할 매도. 타이밍 컨트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따라가다가 탁 꺾일 때 매도 포인트 잡고 그럼 원래 주가가 이제 내려오면 기간 조정 반등 혹은 반등에서 기간 조정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는 내려와서 밑에서 기간 조정해서 반등인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럼 여기서 또 옆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고점 찍고도 바로 떨어지진 않고 좀 가겠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9월 FOMC 확인, 뭐 미국 중간선거 이런 거 대충 스케줄 보면 뭐 9월, 10월 많이 가면 10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중공산당 회의 뭐 이거 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다 따라가는 거니까 올 길게 가면은 10월 달까지인 것 같고 좀 짧게 끝나면은 뭐 8월 말 어딘가에서 고점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색깔은 베어마켓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 당장에는 안 꺾이겠죠. 당장에 꺾이긴 어려워요. 당장에 꺾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CPI.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이게 8.8 전망인데 이 CPI 전망이 만약에 이거 높다. 이거 높다 그러면은 약간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인플레가 뭐 이렇게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네. 그럼 이번에 반등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8.8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일단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베어마켓 랠리다 정도 보시고 어제 상승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근본을 제가 한 개 보여드리고 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반등을 예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뭐 저는 이상할 게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상승 반등은 잘못됐다. 뭐 혹은 뭐 팔아야 된다. 그럼 올라오고 있는데 막 팔아야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서 팔아야 된다고 한 사람은 지금도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요게 지금 어제 나온 데이터인데, 따끈따끈한. 비제조업 PMI. ISM 뭐냐면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예요. 에서 구매 관리자들이 서베이 하는 거예요. 서베이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구매 관리자는 건 뭐예요? 그 회사에 구매 부서가 있잖아요. 구매 부서들은 그 재고 상황부터 해서 앞으로의 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해서 뭐랄까 CF 이상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업의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총책이란 말입니다. 그 구매 관리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장 상황을 이제 이건데 비제조업이라면 이게 서비스업이죠. 예,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가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럼 서비스업 PMI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측이 53.5였고 이전에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그죠?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난달 55.3이었고 이번에 53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더 높게 나왔어요. 그죠? 아주 높게 나와서 보자. 저기 5월달 데이터 수준까지 복원이 됐죠. 예상보다 이렇게 빠른 턴어라운드가 나온 거죠. 이게 서비스업 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은 실질적으로 진입이 됐다. 뭐 이론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파월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리세션이 아니다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괜찮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죠. 고용이 괜찮고 그리고 소비가 괜찮다 이거예요. 미국은 소비 국가고 그 소비의 기반은 고용인데 그게 두 개가 괜찮은데 이게 무슨 광범위한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죠. 전 그것도 다 선거랑 연계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일단
괜찮다 이거죠. 여전히 서비스업이니까. 미국의 경제 소비의 가장 근간이 서비스니까. 여기서 어제 미국 시장이 안도를 하고 환호를 한 건데, 근데 디테일을 보면은 더 괜찮아요. 예, 좀 자세히 보면 좀 더 괜찮은 게, 이게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조사가 되는데, 그게 네 개, 제가 알기로 네 개예요. 기업 활동, 구매, 그리고 수요, 뭐 있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업 활동인데, 이 기업 활동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어요. 그죠? 기업 활동도 지금 올라가서, 괜찮은데? 이겁니다. 말 그대로 비서비스업 쪽에서 양호하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자, 그 다음, 신규 주문.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올라갔어요.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자, 물가지수. 이거는 CPI 같은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물가이면 PC 물가지수나 CPI, 헤드라인 CPI 이런 거보다는 무게감이 크진 않지만 이건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ISM 비제조업 지수의 이 서베이 상황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이제 물가지수는 어떻게 보느냐. 이 구매 담당자들이 앞으로의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판매 가격부터 해서 이제 뭐 원가나 이런 것들 지출해야 되는 가격도 있을 것이고 판매 가격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가격 동향인데 아주 낮게 나왔죠. 뚝 떨어졌죠. 그죠? 계속 높게 잡고 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제일 환호하는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경제가 미약하게 나쁜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꺾여야 된다 이건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비 지표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업 PMI가 나쁘지 않았다. 세부 항목들 전반이 다 괜찮았다. 이건데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근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답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자산 가격. 자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더지 게임 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이랑 뭐 코인이랑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은 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이상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회의는 다시 매가 됩니다. 그러면 9월 FOMC 회의는 0.75 확률이 급격하게 0.75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것. 그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 말 듣고 뭐 숏 포지션 잡지 마세요. 저는 하방 플레이를 권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는 내려가는 건 지키고 올라가는 건 먹고 이걸 추구해야지. 밑으로도 먹고 올라가는 것도 먹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제 얘기 듣고 하방 잡지는 마세요. 뭐 꽃버스 이런 거 제 얘기 듣고 잡는 거 저는 전혀 뭐 반기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저는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다음 주 이제 CPI가 발표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인데 여기 예상이 8.8이고 아마 이번 주 고용지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다음 주 CPI까지는 이제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8.8보다 낮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이 위치에서 CPI가 나온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8.8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예요, 쇼크.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지나면 이제 CPI 나오는데 다음 주 월, 화, 수는 기본적으로 경계감이 강할 거예요. CPI 별로 걱정 안 하고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먼저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다행스럽게 안도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역으로 틀려버리면 쇼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매수세가 약해집니다. 이런 점 감안하면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은 지금처럼 이렇게 쫙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고 좀 질척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시고요. 종목이 뭐 당연히 더 이제 중요하죠. 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저는 시황을 시장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주변 환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황을 보는 건데 결국은 시장 환경은 내 투자 환경을 보기 위함이고
제 입으로 늘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약세장에 낙폭과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성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 성장주라는 것은 향후 실적이 향후 EPS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냥 이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EPS 성장이 가능한 주식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 같은 것들도 지금은 성장주로 봐야 한다. 왜? LNG 상황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세상이 지금 받은 충격이 미래를 바꾼다. 지금 세상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난이에요. 유럽 에너지난의 가장 중심에 LNG가 있고 LNG 산업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앞으로 LNG 산업 커집니다. 미국 LNG 사가지고 써야 되고 카타르 LNG 사가지고 유럽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조선 산업 이익 전망은 하향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현대미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목 얘기를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지만 이런 위치에서 보세요. 시장 지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시장 지수가 여기 있어요.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사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 세력들이 그들만의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약간 이제 단기 과열 들어오니까 뭐 어때요? 바이오랑 게임주 같은 것들.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추상적인 성장주잖아요. 인플레 우려 완화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바닥권에서 못 올라왔던 인터넷 게임 바이오가 반등 나오죠. 요거는 순환매. 차별 주도주는 이쪽. 이렇게 종목 필터링 구분하시고 제가 요거 배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차차 성장주 쪽으로 가셔야 돼요. 낙폭주가 아니고. 제가 성장주 개념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성장주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타이틀로 늘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자 LNG는 뭐 조선이랑 기본적으로 이런 쪽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 풍력은 좀 멀어요. 저는 LNG에 타겟팅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주도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전장 쪽 전반은 뭐 당분간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침투율이 나오고 나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은 정말 생존 경쟁으로 앞으로 향후 한 1, 2년 이내에 들어가요. 그때는 가장 위험한 섹터가 될 거예요. 제가 5G를 고점에서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제 이야기 들은 분들 5G 안 물렸죠? 끝났다고. 똑같아요. 한 1년, 2년 뒤에 2차 전지는 되게 위험한 섹터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당분간은 고성장세가 아직은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퍼로 가는 거고 그 퍼가 낮아지는 순간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2차 전지 쪽이 기존 주도주로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방산이 계속 커집니다. 방산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급등해서 조금 쿨다운하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수출 잘하는 섹터는 오래 가요. 근데 한국이 지금 방산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뭐 레코드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산주들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들어가는데 고성장하는 산업을 주식시장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셔야 되는 것이고 로봇 AI도 제가 안 움직일 때 말씀드리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9월 말에 테슬라에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AI가 점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반도체 많이 답답하실 텐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산업재 섹터들 반등이 너무 안 나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도 아직 대세는 멀었으니까 그 반등 시에 비중 줄이는 시점을 조금은 좀 더 기다리시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누리되 중기적으로는 보수적 관점 유지하시고요. 조정시 매수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많아질 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뭔가 어안이 벙벙하고 조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장 회복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